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제1회 K푸드 플러스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K푸드 플러스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등 농업 전후방 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수출 실적을 낸 기업을 격려하고자 만든 상입니다. 수출탑 대상을 받은 기업은 4곳으로 삼양식품, 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 대동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선 이들 기업을 포함한 50개 기업이 수출탑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수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20일부로 소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종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럼피스킨 추가 발생 위험이 없다고 보고 이날 0시를 기해 서산 등 9개 시군 21개 방역대에 내린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방역대 내 농장의 소 거래도 전면 허용됩니다. 럼피스킨 방역대가 모두 해제된 것은 10월 19일 서산 한우 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 2달 만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지난달 16일 부여에서 발생한 이후 한 달 넘게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남도는 럼피스킨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도 예방 백신을 일제 접종할 방침입니다. 제주산 겨울 채소인 무와 당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농가와 농협이 함께 자율적인 수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제주농협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재까지 제주산 월동무의 도매시장 평균 경락 가격은 20kg 기준 9,50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당근 20kg 가격은 22,183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양배추 8kg 가격도 전년 대비 5.6% 하락한 5,460원입니다. 이에 농협은 농산물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배추 대체장목 지원 시범 사업으로 배추 수급과 가격 안정 효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배추 장목 전환 신청을 받아 305헥타르, 451개 농가의 재배 면적을 감축했습니다. 시군별 재배 감축 면적은 해남군 254헥타르, 영암군 17헥타르, 진도군 13헥타르입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 53억 원을 투입해 배추를 산지 폐기한 것보다 올해 14억 원을 지원해 재배 면적을 감축한 것이 예산 절감 효과가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지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69조 원을 투입해 빈곤율을 낮추고 국민의 사회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의 사회 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크게 3가지 전략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를 발굴 지원하고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자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에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이 2023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1위는 지난 10월 산림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이 차지했습니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하고 올해 50개 숲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추가 지정해 명품숲 100선을 완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산불 발생 시 진화 접근로인 임산도로를 확충한 뉴스가 2위를, 7월 캐나다 산불 현장에 긴급 구호대로 파견돼 산불 진화 작전을 수행한 K 산불 진화 소식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산림청 10대 뉴스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국민과 언론인, 산림청 직원들의 투표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부금 단체는 사용 명세 보고서에 모집액과 사용액을 단순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집 방법과 사용처, 사업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OECD가 발간한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40.4%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76세 이상 빈곤율도 52%에 달해 2명 중 1명이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도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아직 미성숙해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